3년 동안 당신 옆에서 잔 여자가 누군지 몰랐죠? 결혼 3주년. 윤설이는 촛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왔어요. 도현이 선택했어요. 설이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클릭 한 번, 클릭 한 번,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내였던 그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촛불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윤설이는 마지막 촛불에 불을 붙이며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거실 테이블 위 남편이 좋아하는 안심 스테이크, 와인잔 옆 작은 하얀 봉투 안에는 오늘 오전에 받은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죠. 결혼 3주년, 그리고 새 생명의 시작. 설이는 거울을 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남편 장도연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병원 일이 바쁘다는 이유였죠. 설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다렸어요. 오늘 이 소식을 전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설이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죠. 그런데 도연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명품 코트, 그리고 도연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고 있는 손. 그 뒤로 시어머니 장미영이 차갑게 설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어머님?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미영은 대답 대신 거실로 들어섰어요. 시선이 테이블 위 촛불과 음식을 훑었죠.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쓸데없는 것 했네요. 낯선 여자가 도연의 팔을 놓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어요.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설이는 그제야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한지우, 한강제약 회장의 외동딸. 병원 후원 행사에서 몇 번 본 얼굴이었어요. 도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피할 뿐이었죠. 장미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설인 씨, 도현이 선택했어요. 담담한 목소리.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덤덤했죠. 이제 지우 씨와 결혼할 겁니다. 게다가 아이도 있어요. 한지우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과시하듯 천천히 부드럽게. 세상이 멈췄어요. 설인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이상하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귀가 먹먹했어요. 도현아. 설인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피만 있었죠. 약한 사람의 도피. 장미영이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이혼 서류. 그 위에 수표가 함께 놓였습니다. 위자료예요. 10억. 충분하죠. 설이는 그 수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을 봤어요. 3년 전 그녀에게 프로포즈하며 울먹이던 그 남자.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의사가 된 자수성가형 남자였죠. 설이는 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의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다른 여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설이는 천천히 수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찢었습니다.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죠. 필요 없어요. 차분한 목소리. 놀랍도록 냉정했습니다. 장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지우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혼은 하죠. 하지만 이 돈은 받지 않겠어요. 설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한번 훑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담담하게 서명했어요. 이걸로 끝이네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설이나 미안. 괜찮아요. 설인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이제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행복하세요. 서리는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장미영이 뒤에서 말했어요. 그렇게 쉽게 나가면 돼요. 3년 동안 뭐 하나 잃은 것도 없이. 서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문을 열었죠. 저도 제 길이 있어요. 어머님,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선 서린. 그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아무도 모르는 비밀.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죠. 도현아, 너는 모르겠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서리는 지하 주차장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핸드백에서 또 다른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강남 청담동. 그곳엔 그녀의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무도 모르는 살. 윤서린이라는 평범한 금융 분석가가 아닌 수천억 자산을 움직이는 익명 투자자로서의 살. 차 안에 앉은 서린.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작은 중얼거림. 서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도연의 성공 뒤에 누가 있었는지. 그가 병원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최신 의료 장비가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연구비가 지원됐던 이유. 모두 서린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조용히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걷어들일 시간이었어요. 청담동 펜트하우스. 서린이 현관문을 열자 거대한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 너머 서울의 야경.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3대의 모니터. 그녀는 코트를 벗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차트와 숫자들이 떠올랐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도연아, 너는 나를 버렸지. 클릭 한 번, 하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지켜줬는지는 몰랐을 거야. 또 한 번의 클릭. 이제 그 모든 걸 회수할게. 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화면에 한강제약 주가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서울국제병원 계열사 리스트, 의료 장비 공급망 관계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린이 있었죠. 준비는 끝났어. 서린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 계획 실행해요. 지금 당장. 같은 시각, 도연의 아파트. 한지우가 소파에 편하게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장미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잘했어, 도현아. 이제 우리 집안도 제대로 된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테이블 위엔 여전히 촛불이 타고 있었어요. 서린이 준비한 음식,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하얀 봉투. 아무도 그걸 줍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죠. 초음파 사진. 그 작은 생명의 증거는 그렇게 버려진 채 남았습니다. 펜트하우스 48층. 서리는 통유리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어딘가에 도연이 있겠죠. 한지우와 함께. 손이 배 위에 머물렀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낼 거야. 뒤돌아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모니터 3대가 켜져 있었어요. 왼쪽 화면엔 한강제약 주가 그래프, 가운데엔 서울국제병원 재무제표, 오른쪽엔 글로벌 의료 장비 공급망 지도. 서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죠. 윤서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5년 전
서리는 26이었습니다. 증권사 인턴으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데이터 패턴. 남들은 놓쳤지만 서린의 눈에는 보였어요. 시장이 움직이는 리듬, 숫자 뒤에 숨은 진실. 첫 투자금 500만 원. 6개월 만에 5천만 원이 됐습니다. 1년 뒤엔 5억, 2년 뒤엔 50억. 아무도 몰랐어요. 조용히 익명으로 서리는 돈을 불렸습니다. 화려한 삶 대신 데이터를 선택했죠. 명품 대신 투자 정보를 샀어요. 그리고 장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은 달랐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 장학금으로 서울대 의대를 나온 수재. 환자를 대하는 그의 눈빛엔 진심이 있었죠. 서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돈이 아닌 사람을 봤어요. 설이나, 나랑 결혼해 줄래? 도연이 프러포즈했을 때 반지는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울었어요. 행복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결혼 후 서리는 평범한 아내가 됐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밤마다 모니터 앞에 앉아 투자를 이어갔죠. 자산은 500억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도연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죠. 도연이 병원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신 MRI 장비가 도입됐을 때 익명 기부자가 있었어요. 서린이었죠. 연구비가 필요했을 때 또 다른 익명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서린. 도연이 해외 학회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뒤에서 서린이 길을 닦아줬기 때문이었어요. 도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성공 뒤에 아내가 있다는 걸. 서린은 괜찮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 도현이가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 6개월 전 우연히 들은 장미영의 전화통화. 한강제약 회장 딸이잖아. 그 집안이랑 연결되면 도현이 인생이 달라져. 서린이 그냥 평범한 애잖아. 아무것도 없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리는 알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연에게 무엇을 속삭이고 있는지. 그날 밤 도연에게 물었어요. 당신, 나랑 있는 거 후회해? 무슨 소리야? 설이나,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미안해. 서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기념일에 임신 소식 대신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린. 눈물은 이미 말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정뿐이었죠. 민준 씨,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의 오른팔. 5년 동안 함께 일해온 투자 파트너. 말씀하세요, 대표님. 서울국제병원 관련 모든 후원 중단해요. 의료 장비 공급 계약도 재검토하고요. 알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대표님, 혹시 장 교수님이랑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냥 진행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리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한강제약. 지난 2년간 서리는 이 회사 공급망의 3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클릭 한 번, 공급 중단, 또 한 번의 클릭, 계약 해지.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숫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반응했죠. 사흘 후 서울국제병원 의국. 교수님 큰일입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MRI 장비 정기 점검 업체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새 CT 장비 납품도 무기한 연기됐고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후원금도 끊겼어요. 익명 후원자가 전액 회수한다고. 도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모든 게 꼬이는 건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우였죠. 도연 오빠, 우리 아빠가 화났어. 한강제약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관계 있어. 오빠 병원이랑 우리 회사랑 연결돼 있잖아. 공급망 문제로 우리 제약 구문도 타격받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죠.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서리는 차 한 잔을 마시며 화면을 봤습니다. 한강제약 주가가 5% 하락했어요. 시작에 불과했죠.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미안해, 아기야. 엄마가 일해야 해.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대표님,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글로벌 공급망 차단. 단계별로 진행하고요. 한강제약은요? 조용히 공매도 포지션 잡으세요. 주가 더 떨어질 겁니다. 냉정한 목소리. 서리는 변했어요. 아니,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자. 차갑게 시장을 읽는 분석가. 사랑은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죠. 이제 그 사랑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의 병원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환자 수술 일정이 밀렸습니다. 장비 고장이 잦아졌죠.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졌어요. 환자 가족들이 항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수술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장비가 없다고요? 대체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연은 매일 사과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지우가 찾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오빠, 우리 결혼 미뤄야 할 것 같아. 뭐? 아빠가 반대하셔.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거든. 오빠 병원도 문제 많고. 지우야, 아기는 아기? 한지우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 오빠, 정신 차려. 나 이런 거 싫어. 그녀가 돌아섰어요. 연락하지 마. 상황 정리되면 내가 연락할게.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서리는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점 하나.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아, 난 당신을 사랑했어. 정말로. 하지만 이젠 돌아갈 수 없었죠. 서리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차가운 숫자들, 움직이는 그래프들. 이제 이것만이 그녀의 세계였습니다. 다음 단계. 서린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린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눈에 띄지 않는 변화. 하지만 거울 앞에 서면 알 수 있었죠.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펜트하우스 창가. 서린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연이 있는 어딘가. 그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대표님, 결과 보고 드립니다. 민준의 목소리. 한강제약 주가 23% 하락. 서울국제병원 계열 3곳 모두 의료 장비 공급 중단 상태. 환자 이송 건수 급증했고요. 도연은 병원장직 사퇴 압박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책임 추궁 중이고요.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계속 진행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울국제병원 이사회실. 도연은 긴 테이블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이사진 7명이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장 교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의료장비 업체들이 일제히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후원금까지 끊겼고, 이건 명백한 경영 실패입니다.
환자들이 집단 소송 준비 중이라던데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이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장 교수, 한강제약과의 결혼도 물 건너갔다면서요? 당신 믿고 투자했는데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사퇴하세요. 그게 병원을 위한 길입니다. 테이블에 서류가 던져졌어요. 사직서 양식.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강제약 회장실. 한지우는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우야, 내가 뭐라고 했니?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쓸데없는 남자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그 의사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까지 타격받았어. 아빠, 임신? 그런 거 없었던 걸로 해.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 가서 처리하고 와. 당장. 하지만 됐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재벌 딸이야. 몰락하는 의사 따위랑 엮일 이유 없어. 알아들었어?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네. 아빠, 일주일 후 도연의 작은 원룸. 그는 병원장직을 사퇴했어요. 개인 병원도 파산 직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소주병. 문이 열렸습니다. 장미영이 들어왔죠. 엄마, 이게 다 네 잘못이야. 차가운 목소리. 내가 뭐라고 했니? 서린이 같은 애랑 결혼하지 말라고. 한지우 같은 애를 잡으라고 했잖아. 엄마. 제발. 제발은 무슨? 지금 우리 꼴 좀 봐. 이 좁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장미영이 소리쳤어요. 지우는 연락도 안 받잖아. 병원도 잘렸고. 이제 어쩌려고 그래?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화려했던 미래, 촉망받던 의사, 재벌가와의 연결, 전부 사라졌습니다. 서린이, 그가 중얼거렸어요. 서린이는 어떻게 지낼까? 장미영이 비웃었습니다. 그 애 걱정은 왜 해? 너 버리고 잘 살고 있겠지. 하지만 도연은 알 수 없었어요. 왜 모든 게 서린과 헤어진 직후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펜트하우스. 서린은 산부인과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오늘 12주차 검진을 받았습니다. 아기 건강해요. 심장 소리도 잘 들리고요. 의사의 말에 미소 지었었죠. 처음으로 진짜 웃었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꺼내봤어요. 이전보다 훨씬 선명한 형태. 작은 손, 작은 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아, 우리 아기야. 가슴이 무너졌어요.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도연은 모든 걸 잃었죠. 한지우도 장미영도 전부 그를 버렸어요. 하지만 서린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 이 아이는 도연의 핏줄이에요.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 미안해. 서린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이래야 했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대표님, 한강제약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장이 긴급 자금 조달 중이고요. 됐어요. 서린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네, 복수 끝났어요. 더 이상은 안 해요. 민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도연은 바닥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요? 뱃속의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이 아이에게 아빠는 도연입니다.
그런데 설이는 그 아빠를 파멸시켰어요. 난 뭘 한 거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도연을 위해 모든 걸 바쳤죠. 하지만 그는 그녀를 버렸어요. 그래서 복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새벽 3시, 설이는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들, 그 어딘가에 도연이 있어요. 지금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설인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는 아직도 몰라. 내가 누군지. 배에 손을 얹었어요. 아가야,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움직임, 태동이었어요. 아직 느껴지지 않지만 설이는 알았습니다.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엄마가 지켜줄게. 꼭. 새로운 결심.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는 것뿐. 설이는 달력을 봤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6개월. 준비해야 했어요. 병원도 출산 계획도 모든 것을. 다음 날, 설이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산부인과. 네, 서울국제병원 산부인과입니다. VIP 출산 패키지 예약하고 싶은데요.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설인입니다. 설이는 몰랐어요. 그 병원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6개월 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어요. 같은 시각, 도연의 원룸.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설인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설인아. 미안해.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모든 걸 망쳤다는 것을. 사랑보다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아내보다 재벌 딸을 택했어요. 그 결과가 이것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국제병원. 장 교수님, 급한 부탁이 있습니다. 네. 산부인과 당직 의사가 부족합니다. 한 달만 임시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연은 망설였어요. 제가 갈 수 있을까요? 교수님 실력은 인정받았습니다. 와주세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도연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몰랐어요. 6개월 뒤 그 산부인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설인의 배는 이제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불러왔어요. 펜트하우스 거실 요가 매트 위에서 그녀는 천천히 호흡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어요. 작은 발길질. 설이는 미소 지으며 배를 쓰다듬었죠. 아가야, 엄마 목소리 들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으니까.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4월. 새 생명이 곧 세상에 나올 계절. 지난 6개월. 설이는 조용히 살았어요. 투자는 민준에게 맡겼습니다. 대신 태교에 집중했죠. 매일 아침 클래식을 들었어요. 모차르트, 바흐, 베토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들. 병원 검진은 빠짐없이 받았어요.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순산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담당 교수 김선희의 말에 설이는 안도했죠. 도연 생각은 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에겐 아이가 있었으니까. 출산 예정일 3일 전, 설이는 병원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아기 옷, 담요, 필요한 서류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보호자는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혼자 갈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익숙해요. 서리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미소였죠. 혼자 임신했고 혼자 준비했어요. 출산도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VIP 병실 예약 확인했어요. 김선희 교수님이 직접 집도하시고요. 고마워요. 민준 씨. 출산 당일 새벽 2시 서리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깼어요. 배가 조였습니다. 규칙적인 수축, 아, 진통이었어요. 서둘러 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은 민준이 했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울국제병원까지 20분. 서리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30분. 조금만 참아 아가야. 응급실. 산모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서린을 태워 산부인과로 급히 이동했죠. 김선희 교수님 호출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양수 터졌고 자궁경부 5cm 개대. 분주한 움직임. 서리는 진통 속에서도 주변을 살폈어요. 낯선 복도,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로 옮겨졌어요. 산모님, 호흡 크게 하세요. 으윽.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시계 초침 소리. 그때 죄송합니다. 한 간호사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김 교수님이 교통사고 나셨어요. 병원 올 수 없대요. 뭐라고? 대체 의사 급히 부르고 있습니다. 서린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다른 의사는 곧 오십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진통은 더 심해졌어요. 으아! 산모님 힘 빼세요. 아직 밀면 안 돼요. 10분 후 복도에서 발소리,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 대체 의사 오십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술복을 입은 남자,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죠. 서리는 통증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어요. 의사가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상태 보고해. 그 목소리, 서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니, 설마.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눈이 보였어요. 그 눈, 서린은 알아봤습니다. 도현? 의사의 손이 멈췄어요.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서리나? 세상이 멈췄어요. 6개월 만에 재회. 분만실에서 장 선생님, 지금 환자 상태가. 간호사가 재촉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린을 바라볼 뿐이었죠. 서리나, 너 왜? 그가 서린의 배를 봤어요. 크게 부른 배. 출산 직전의 배. 아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이게 서린이 진통에 비명을 질렀어요. 그 소리에 도연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장 선생님,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지금 개인 감정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환자 살려야죠. 맞았어요. 도연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켰죠. 상태 확인. 전문가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자궁경부 8cm 개대. 태아 심박 정상. 좋아. 계속 모니터링해. 도연이 서린 곁으로 다가왔어요. 서리나,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리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지금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 말고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우리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우리 아이. 그 말에 도연의 심장이 찢어졌어요. 설이나, 이게 정말 네, 설인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아이예요. 으아! 아! 진통이 다시 밀려왔어요.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은 의사야. 의사로 돌아가. 완전 개대! 간호사가 외쳤어요. 이제 밀어야 합니다. 도연이 설인의 손을 잡았어요. 설이나, 내 말 들어. 호흡 맞춰. 응, 하나, 둘, 셋, 밀어! 설인이 힘을 줬어요. 으아!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도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자신이 버린 아내, 자신이 모르고 있던 아이. 지금 이 순간 그의 손에서 태어나고 있었어요. 머리 나왔어요. 좋아. 설이나, 한 번만 더! 크게! 마지막 힘.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건강한 여자 아기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받아들었어요. 도연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작은 생명, 핏물 묻은 작은 몸, 큰 소리로 우는 아기. 그 얼굴을 봤을 때 아, 도연은 알았어요. 그 아이가 자신을 닮았다는 것을. 눈, 코, 인매, 모두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제 아기, 도연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제 딸, 무릎이 꺾였어요. 설이나, 이 안에.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설이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의 아이, 살아있어요. 건강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도현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가 깨끗하게 닦은 아기를 데려왔어요. 산모님, 아기 안아보세요. 작은 생명이 설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안녕. 우리 딸. 설인이 속삭였어요.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맑고 투명한 눈.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도연은 일어설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울었습니다. 설이나, 이 안에. 정말, 이 안에. 하지만 설이는 그를 보지 않았어요. 아기만 봤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 견뎠던 시간들, 도연이 없이 버텨낸 날들. 이제 그녀에겐 이 아이만 있으면 됐어요. 장 선생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음 처치해야 합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붉게 충혈된 눈. 전문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봉합. 산후 처치. 그는 다시 의사가 됐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모든 처치가 끝났어요. 설이는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기는 그녀의 곁에 있었죠. 도연이 문 앞에 섰어요.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기를 안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었으니까. 그는 유리창 너머로 설인을 봤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그녀. 평화로운 얼굴. 그 얼굴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설이나, 작은 중얼거림. 미안해. 그리고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볼 자격이 없었으니까. 새벽 5시 서울국제병원 VIP 병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곁에 아기가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숨소리, 평화로운 얼굴. 서리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유나야, 이름을 지었어요. 윤서리네 하. 부드러운 여름. 엄마랑 잘 살아보자.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6개월 동안 뱃속에 있던 생명. 이제 세상 밖에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둘이었죠. 복도 끝. 도연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어요. 수술복을 벗지 못한 채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내 딸이야. 내 아이. 6개월 전 그가 서린을 떠났을 때 이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어요. 서린은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혼자 임신을 견뎠습니다. 혼자 모든 걸 준비했어요. 혼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정도로. 난 뭘 한 거지. 재벌가 딸을 선택했습니다. 명예를 택했어요. 사랑보다 성공을 우선했죠. 그 결과 모든 걸 잃었습니다. 병원도, 돈도, 지위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까지. 가족. 김민준이 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서린의 비서였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서린이 웃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아기 정말 예쁘네요. 민준이 창 너머로 신생아실을 봤습니다. 그죠? 우리 딸 혹시 아버지 쪽에는 말 안 할 거예요. 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인연이에요. 우연히 출산을 도와줬을 뿐이죠. 민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퇴원 준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3일 후 서린은 퇴원했어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새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이 집은 그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유나와 함께하는 곳. 거실에 아기 침대가 놓였어요. 분유와 기저귀가 준비됐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서리는 아기를 침대에 눕혔어요. 유나는 작게 하품하며 잠들었습니다. 잘 자. 우리 딸.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예전엔 이 야경이 외로웠습니다. 혼자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함께할 사람이 있었으니까. 같은 시각. 도연의 원룸.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엔 서린의 얼굴, 아기의 울음소리, 작은 손과 발.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역할은 할 수 없었죠. 자격이 없었으니까. 핸드폰을 꺼냈어요. 서린의 번호.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누를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너무 늦었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일주일 후, 서리는 산후조리를 하며 조용히 지냈어요. 유나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먹고, 자고, 울고. 아기의 일상. 서리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했어요. 밤에 깨서 우는 유나를 안아줬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죠. 힘들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녀는 강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어느 날 저녁, 유나를 재우고 서리는 창가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예전보다 야윈 얼굴. 하지만 눈빛은 더 단단했어요. 난 변했어.
사랑에 의존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숨기던 여자도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자립한 한 명의 여성. 한 달 후, 도연은 우연히 설인을 봤어요. 강남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죠. 도연의 심장이 멎었어요. 설인, 그리고 아기, 그의 딸,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설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웃고 있었죠. 아기에게 무언가 말하며 그 모습에 도연은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 없이도 행복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이미 없었어요. 설이는 혼자서도, 아니, 아이와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으니까. 설이는 카페에 앉아 유나를 바라봤어요. 유모차 안에서 유나가 방긋 웃었습니다. 우리 딸 예쁘지? 대답 대신 유나가 손을 흔들었어요. 설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멀리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익숙한 걸음걸이. 도연?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상관없어.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였어요. 유나와 함께할 미래. 6개월 후, 유나는 100일을 맞았어요. 설이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중과 회사 직원 몇 명만 초대했죠. 대표님, 유나 정말 많이 컸네요. 그죠? 이제 뒤집기도 하고 웃기도 잘해요. 설인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예전처럼 투자 일에도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유나가 우선이었죠. 저녁엔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기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말엔 공원에 나갔어요. 유나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했죠. 삶의 균형. 설이는 찾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설이는 유나를 안고 한강을 걸었어요. 노을이 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유나야, 저기 봐. 예쁘지? 유나가 킥킥 웃었어요. 설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기를 무릎에 안치고 행복하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도연이 없어도, 재벌가의 돈이 없어도, 화려한 결혼 생활이 없어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을 찾았으니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숨기지 않았어요. 인정받기 위해 거짓되게 살지 않았죠. 그녀는 윤설인이었습니다. 강하고 똑똑하고 독립적인 여성. 그리고 유나의 엄마.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유나야. 아기가 설인의 얼굴을 만졌어요. 작은 손으로. 설이는 그 손에 입 맞췄습니다.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 도연은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유명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미래도 없었죠.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달라졌어요. 더 진심으로, 더 겸손하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할머니 환자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예전의 자신과 달랐어요. 명예를 쫓지 않았습니다.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죠. 그저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밤에 혼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설인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 지금은 사라진 행복. 미안해, 설이나. 작은 속삭임. 그리고 고마워. 아이를 낳아줘서, 혼자서도 강하게 살아줘서. 그는 알았어요. 설인에게 자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그게 맞았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강했으니까. 계절이 바뀌었어요. 서리는 유나와 함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유나야, 눈이야. 처음 보는 거지? 유나가 신기한 듯 눈송이를 바라봤어요. 서리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온기만 있으면 됐어요.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사랑도, 배신도, 복수도 모두 과거였어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현재, 그리고 미래, 유나와 함께할 날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고요하게, 평화롭게, 새하얗게 세상을 덮으며 마치 모든 과거를 지우듯 서리는 미소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죠. 그녀는 완전했습니다. 혼자서도 사랑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발견하죠. 윤서리는 사랑을 잃었습니다. 대신 자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누군가는 행복을 잃었지만 누군가는 행복을 되찾았어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끝인 것 같지만 시작이고, 잃은 것 같지만 얻는 것. 서린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유나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